노숙자로 자리 잡은 뒤론 서울역과 그 주변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사실 딱 한 번 한강에 간 적이 있었다. 다리에 올라 몸을 던지려 했다. 실패했다. 사실 올겨울을 편의점에서 보내고 나면 마포대교 혹은 원효대교에서 뛰어내릴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알 것 같아. 강은 빠지는 곳이 아니라 건너가는 곳임을, 다리는 건너는 곳이지 뛰어내리는 곳이 아님을. 안녕하세요. 렌터입니다. 오늘 렌터가 들고 온 책은 제목 불편한 편의점, 출판사 나무엽 의자, 지은이 김호연이고요. 2021년 초판 1세가 발행된 이후 100만 부가 팔린 베스트셀러 소설입니다. 편의점이라는 말은 참으로 우리의 일상과 친근한데요. 이 소설은 1+1이라든가 삼각김밥의 용도, 4캔에 10,000원 이런 들어봄직한 언어들을 소제목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 소설은 한 명의 주인공이 아니라 다양한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편의점 주인인 여명숙 여사,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는 알바생 시연, 쌍둥이 딸이 아빠이면서 가정에서는 존재감이 없는 직장인 40대 남자 경만, 30이 된 백수아들을 두고서 편의점 알바를 하고 있는 오선숙, 편의점 가까운 곳으로 와서 글쓰기를 준비하는 작가인 인경, 경찰관이었지만 불법한 일에 관련되어서 옷을 벗고 흥신소 일을 하는 곽씨, 그리고 이 소설에서 가장 중요한 주축이 되는 주인공들 중에 한 사람은 독고라는 이름의 노숙자 출신의 남자입니다. 이 남자는 과도한 알코올로 인해 자신의 기억을 망각한 채 서울역에서 노숙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편의점 주인 여명숙 여사의 도둑맞은 파우치를 지켜줌으로써 편의점 주인의 배려로 이 편의점의 야간 알바로 일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알코올에 대한 갈증을 옥수수 수염차를 마시면서 풀게 됩니다. 더듬거리던 말은 점점 고치게 되고,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그가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라는 것이었어요. 편의점에 놓여있는 무수한 담배 이름을 하룻밤에 다 외울 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한 배려 또한 뛰어나고 섬세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과거를 기억을 못합니다. 이런저런 재미있는 일들과 마주하면서 그는 이 편의점에서 알바를 해 나갑니다. 노인 손님들에게는 1+1처럼 저렴한 것을 골라주고 무거운 물건은 들어드리고 힘든 사람에게는 도움이 되고자 하는 사람으로 행동합니다. 이 소설에서는 늘 이 남자의 과거가 숙제처럼 남겨져 있습니다. 이 소설의 하이라이트는 독고라는 주인공이 결국 자신의 정체를 알게 되는 것인데요. 서울역에서 과거를 잊고 헤매이던 그 노숙자가 사실은 압구정의 성형외과 의사였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이름을 내걸고 한 성형수술인데 다른 사람이 대신 수술하던 도중에 20대 초반의 여자가 사망합니다. 그가 병원을 쉬는 동안 가정에서 다툼으로 아내와 딸이 그를 떠나갑니다. 이런저런 충격으로 해서 그는 걷잡을 수 없는 알코올에 빠지게 되고 알코올 치매에 이르러 서울역에서 살아가게 됐던 거죠. 그는 편의점 일을 하면서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그 계기는 코로나를 맞아서 마스크를 쓰고 일회용 라테스 장갑을 쓰고 소독제를 사용하면서 그는 그것들이 자신에게 익숙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스크를 쓴 자기 모습을 보면서 그는 자신이 잊고 있던 기억들을 하나씩 찾게 됩니다. 이 소설의 마지막 장면은 서울역입니다. 노숙자로서 사는 서울역이 아니라 이 주인공이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 떠나는 서울역입니다. 누가 보아도 지긋한 연세의 노인인 편의점 주인 여명숙 여사와 이제는 의사라는 직업을 찾아 봉사를 떠나고자 하는 의사의 마지막 배웅 장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소설의 마지막 4페이지입니다. 대구행 티켓을 끊고 다시 서자 4년 전 이곳에서 무너져 내린 기억이 떠올랐다. 하지만 이번엔 혼자가 아니다.
도시락이 든 편지점 봉지를 들고 내게 다가오는 사장님이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됐다고 해도 굳이 배웅을 나오겠다고 했다. 서울역에서 만났으니 서울역에서 이별도 해야 한다는 그 논리는 그럴듯했다. 설득됐다. 사실은 사장님의 도움이 절실했다. 혹시라도 내가 또 티켓을 찢고 화장실로 달려가 머리를 박고 쓰러지는 걸 그녀가 말려주길 바랐다. 자네가 좋아하던 것들이네. 사장님이 비닐봉지를 건넸다. 안에는 산해진미 도시락과 옥수수 수염차가 들어있었다. 나는 한동안 그것을 바라보며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다. 대구 가면 자네가 의사라는 거 증명할 수 있는 거지? 이미 전화로 확인했습니다. 이 나라에선 사람을 죽이거나 성범죄를 저질러도 의사 면허가 취소되지 않는다. 불사조 면허라고 한다. 왜 그러냐고? 의료기술자들이 법기술자들과 친하기 때문이다. 그걸 믿고 우리는 그런 짓들을 저질렀는지 모르겠다. 그런 끔찍한 특권으로 사람들을 죽이고 살리다 보니 스스로를 전지전능한 신으로 착각한 건지 모르겠다. 내가 집도한 한자 하나가 연예인으로 성공한 뒤 사람들은 그녀가 의노님의 손을 빌렸다고 했다. 그러나 나는 인간에 불과했다. 그것도 나쁜 인간, 오직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존재. 내 자네 놔주기 싫었는데 이 시기에 대구에 봉사를 간다니 어떻게 말리겠나. 자네 마음 씀씀이 보면 거기 가서도 잘할 거야. 몸조심하고. 사장님 덕분입니다. 사장님 안 만났으면 저 여기 누워있지 대구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럼 나도 코로나 시국에 힘을 보태는 게 되는 건가? 그럼요. 의사가 되고 한 번도 봉사 따위 한 적이 없던 내가 대구에 의료 지원을 나간다. 다시 어제 배웠던 유구람 속 그녀를 떠올려 본다. 대구에 내려가는 게 속죄가 되진 않겠지만 죄를 기억하며 사는 방편이 될 것이다. 앞으로도 이런 방편을 계속 찾아야 할 것이다.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니까 조용해졌어. 그러네요. 다들 너무 자기 말만 하잖아. 세상이 중학교 교실도 아니고 모두 잘난 척 아는 척 떠들며 살아. 그래서 지구가 인간들 함구하게 하려고 이 역병을 뿌린 것 같아. 마스크 안 쓰고 떠드는 놈도 있어요. 그런 놈들이야말로 혼쭐이 나야 해. 나도 모르게 광대가 실룩거렸다. 마스크가 불편하다. 코로나에 이것저것 다 불편하다. 나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떠들잖아. 근데 세상이 원래 그래. 사는 건 불편한 거야. 그런 것 같아요. 그거 알아? 동네 사람들이 원래 우리 편의점 불편한 편의점이라고 불렀어. 알고 계셨군요. 그럼 진열해 놓은 물건 종류도 적고 이벤트도 다른 데 비하면 없는 편이고 동네 구멍가게처럼 흥정이 되는 것도 아니고 아무튼 불편했다더라고. 불편한 편의점? 자네 오고 그나마 편해졌지. 손님들도 나도. 근데 이제 다시 불편해질 것 같아. 왜죠? 왜긴 대구에서 볼일 마치면 돌아와. 나는 대답 대신 어색한 미소로 사장님께 답했다. 답이 됐는지 그녀가 내 등을 툭 쳤다. 아니다.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사람들 불편해 봐야 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우리 편의점은 다시 불편해지는 건 맞아. 자네 절대 돌아오지 말어. 예. 봉사만 하지 말고 가족도 꼭 만나보고. 뭐지? 사장님께 아내와 딸이 대구에 있다는 말을 했었나? 다시 기억이 희미해지려나? 사장님이야말로 자신이 믿는 신을 닮은 사람인가 보다. 어떻게 내 마음을 미리 알고 살펴주는 걸까? 이 세계에서 신승을 얻은 자는 의노님이 아니다. 사장님같이 남에 대한 헤아림이 있는 사람이 그러한 자일 것이다. 출발 시간이 다 되어가는데도 나는 발을 못 대고 있었다. 여전히
보이지 않는 자석이 뒤에서 당기는지 좀처럼 나서질 못했다. 사장님이 내 산소 호흡기라도 되는 양 그녀 옆에서 전전긍긍 서 있을 뿐이었다. 이제 가보게. 나 오래 서 있으니 힘들어. 나는 몸을 돌려 사장님을 바라보았다. 날 두고 사라진 엄마인가? 날 돌봐주시다 돌아가신 친할머니인가? 누구인가? 나는 그녀를 안고 나직이 말했다. 죽어야 될 놈을 살려주셨어요. 부끄럽지만 살아보겠습니다. 대답 대신 그녀는 마주하는 작은 손으로 내 등을 두드려 주었다. 개표구를 지나자마자 뒤돌아보지 않고 쉼없이 발을 놀려 플랫폼에 다다랐다. 기차에 올라 지정 좌석에 앉자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어서 출발하길 바랐다. 눈물이 날아가 버릴 정도로 빠르게 달려 단숨에 대구에 날 떨궈주길 바랐다. 내 열망을 아는지 기차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서울역을 벗어나자 차창 밖으로 편의점 가는 길이 보이는 듯 했다. 푸른 언덕이라는 청파동과 그곳에 자리 잡은 불편하기 그지없다는 편의점도 보이는 것 같았다. 기차가 한강 철교에 올랐다. 오전 햇살이 물의 표면에 반사되어 생동감 넘치게 빛나고 있었다. 노숙자로 자리 잡은 뒤론 서울역과 그 주변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사실 딱 한 번 한강에 간 적이 있었다. 다리에 올라 몸을 던지려 했다. 실패했다. 사실 올 겨울을 편의점에서 보내고 나면 마포대교 혹은 원효대교에서 뛰어내릴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알 것 같아. 강은 빠지는 곳이 아니라 건너가는 곳임을, 다리는 건너는 곳이지 뛰어내리는 곳이 아님을.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부끄럽지만 살기로 했다. 죄스러움을 지니고 있기로 했다. 도울 것을 돕고 나눌 것을 나누고 내 몫에 욕심을 가지지 않겠다. 나만 살리려던 기술로 남을 살리기 위해 애쓸 것이다. 사지하기 위해 가족을 찾을 것이다. 만나길 원하지 않는다면 사제의 마음을 다지며 돌아설 것이다. 삶이란 어떻게든 의미를 지니고 계속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겨우 살아가야겠다. 기차가 강을 건넜다. 눈물이 멈췄다.